오늘로써 저는 이제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떠나고 뭐 저한테는 뭐 축구 선수도 했었고 코치도 했었고 축구 감독도 했었고 저한테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뭐 어딘가에 탤런트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뭐 저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 같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혀 아는 게 없었고요. 뭐 물론 이제 제 이름이 나오고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제 의도는 아니었지만은 하여튼 그 기간은 굉장히 저는 좀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다시 이렇게 제 이름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예전에 생각도 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많이 불편했는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대한축구협회에서도 뭐 전무로서 역할을 좀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협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리그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인데 이런 것들이 조금 대립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예. 뭐 그 부분은 이제 새로운 대표팀 감독이 되시면은 잘 이끌어 나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선수들도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번에 뭐 좋은 경험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뭐 앞으로는 뭐 그런 일들이 또 다시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오늘은 여기 K리그 자리니까 뭐 제 대표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제가 뭐 드릴 말씀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으니까 오늘은 그냥 K리그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내정설이라는 어떤 프레임에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뭐 내정설이라는 프레임 또는 우리 울산 팬들이 양쪽 가운데에 있으면서 굉장히 좀 고통스러웠었어요. 또 시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이 길이 아무리 좋은 꽃길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으면은 저는 가지 않는데 이번 일만큼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확산되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좀 고통스러웠고 시즌을 맞이한 팀에도 조금 미안한 감도 좀 없지 않아 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상황들이 좀 더 제가 위치에서는 어려움이 좀 있었냐면 아무래도 저는 10년 전에 이 위치에서도 또 한번 아픔이 있었던 거였고 또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 이름들이 계속 거론되는 거에 대해서는 참 이 사람들이 참 예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예, 일단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운 시기가 2014년도 월드컵 끝나고였습니다. 뭐 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그때 끝나고의 그 상황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알고도 정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7월 5일 날 이임생 위원장이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뭐 한 2~3시간 정도 기다린 위원장을 제가 뿌리치지 못했고 그때 처음 이임생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임생 위원장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뭐를 말씀하셨냐면은 MIK란 메드 인 코리아라는 기술 철학을 저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고민을 했습니다.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도전을 하는 거에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 안으로 또 들어간다고 하는 게 제가 도저히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답을 내리지 못한 날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 안에 있는 무언가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제 축구 인생에서 마지막이라는 도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제가 예전에 실패를 한번 했었던 그 과정과 그 후에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한 일이지만은 반대로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강한 승부욕이 생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뭔가 팀을 정말로 새롭게 만들어서 정말 강한 팀으로 만들어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를 버리지 않으면은, 저는 지키고 싶었지만 저를 버리지 않으면은 여기서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그 정말 긴 잠을 못 자면서 생각했던 거를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습니다. 네, MBC 이명진입니다. 이제 경기 마치고 그라운드 한 바퀴 돌면서 그 팬들에게 좀 인사를 하셨는데요. 사실 이 울산 경기장에서 홍명보 감독에게 좀 안 좋은 구호가 나온다라는 것은 며칠 전만 하더라도 상상을 못했었는데 그런 구호가 좀 나왔고 마지막에 좀 별 말씀 없이 이제 그라운드를 떠나 오셨는데 그 당시에 좀 생각은 좀 어떠셨는지 또 울산 팬들에게 좀 어떤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너무 죄송했고요. 그동안 너무 좋았었는데 이렇게 뭐 물론 언젠가는 떠나야 될 시기가 오겠지만은 이렇게 작별하는 거는 원치는 않았지만은 저의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좀 떠나게 됐는데 정말 우리 울산 팬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뭐 오늘 물론 제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응원의 구호가 오늘은 야유로 나왔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울산 팬들 그다음에 처용 정사 이분들한테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홍명보입니다. 기자회견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5개월간 여러 논란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선택이 팬 여러분들에게 큰 상처와 실망감을 드렸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망하신 팬들에게 용서받는 방법은 제가 제 자리에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내주셨던 성원에 대한 부채감을 안고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축구팬과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축구는 지금 유례없이 훌륭한 선수들로 가득합니다. 그렇기에 대표팀은 성적으로 표현되는 결과와 한국 축구만의 확고한 방향과 체계의 확립이라는 과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합니다. 저는 그 성공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지적과 따끔한 비판의 목소리 전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더 듣고 또 들으면서 한국 축구가 계속 전진하는데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나가겠습니다. 성공으로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축구팬 여러분들의 비판의 목소리도 대표팀을 위한 일이라면 항상 경청하겠습니다. 그 목소리가 한국 축구 발전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한 우리에도 나오는 것을 매우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축구팬 여러분께서도 바뀌어가는 대표팀의 모습을 지켜봐 주시고 대표팀과 우리 선수들에게 많은 응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한 번도 대표팀 감독을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뭔가 저한테 불공정하다거나 아니면은 특혜가 있다거나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아니죠. 저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1순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감독직을 받은 거였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2위라든지 3위라든지 했으면은 저는 받지 않았겠죠. 근데 저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1순위라고 제가 이임생 위원한테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감독직을 받아들입니다. 뭐 저희가 월드컵 저출점에서 저희가 만족할 만한 상대는 뭐 많지 않죠. 근데 하지만은 뭐 오늘 저출점 후는 저희도 한번 뭐 좋은 준비를 하면은 한번 뭐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환경적인 문제,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세 경기를 멕시코에서 해야 되는데 고지대와 아주 뭐 이런 습하고 더운 날씨 이런 것들이 저희 팀뿐만 아니라 저희 그룹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1차적으로는 저희가 그 32강 진출을 하고요. 32강 진출해서 거기서 이제 또 어떤 팀이 붙을지 모르겠지만은 또 이제 그렇게 되면 한번 또 이동을 하게 되니까 좀 분위기 전환도 좀 하고 해서 선수들이 정말 좋은 컨디션에서 그다음에 선수들이 크게 압박받지 않는 상황을 제가 만들어서 또 팀을 잘 준비를 해서 뭐 저희가 뭐 어디까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일단 1차적인 목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목표는 또 그 다음에 설정을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경기 좀 졸전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선수들 몸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무거워 보였던 것 같은데 혹시 뭐 경기 전에 뭐 집단 식중독이라든지 뭐 그런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있었던 건가요? 그런 것 아니면 좀 쉽게 납득하기 힘든 경기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경기 내용은 좋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저희 팀의 뭐 이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어요. 뭐 이유를 그런 쪽에 돌리고 싶지도 않고 다만 오늘 우리는 분명히 월드컵 세 경기 중에 가장 좋지 않은 경기를 한 거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좋지 않은 시나리오 쪽으로 지금 간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선수단 내부적으로는 멕시코전 경기 조금 뭐 어수선한 거는 조금 있었지만은 그 선수단 내에 뭐가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었다라고 저는 뭐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저희도 솔직히 지금 이게 왜 갑자기 이런지에 대해서 조금 당황스러운 건 사실이죠. 만약에 탓할 거리가 없으면은 나를 탓해라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김승규의 실수 장면을 김승규한테 탓하지 말고 왜 그거를 그 준비를 하지 않은 감독님이 왜 그런 걸 준비 안 했어요라고 저한테 탓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계속 오전에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뭔가 쉽게 그렇게 답이 이거다라고 지금 저희가 찾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 전체적으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지금 뭐다라고 정답을 찾지는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먼저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대표팀을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대표팀 감독이라는 자리는 제게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감독을 맡기로 결정한 순간부터는 다른 이유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맡겨진 책임을 끝까지 다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는 늘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이 선택이 대한민국 축구를 위한 선택인가? 대표팀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선수를 선택할 때도, 훈련을 준비하고 경기를 치를 때도 그 질문만큼은 놓지 않았습니다. 모든 판단이 늘 옳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모든 판단의 기준만큼은 언제나 한국 축구였습니다. 감독이란 자리는 결과 앞에서 어떤 설명도 없을 수 없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명보다 책임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기대하셨던 결과를 끝내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책임은 모두 감독인 저에게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준 선수들과 코칭 스텝, 지원 스텝, 그리고 대표팀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표팀 감독이라는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축구를 향한 마음까지 내려놓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대표팀이 다시 국민의 여러분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팀으로 성장해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홍명 감독의 이상을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이 멀리까지 와가지고 저희 팀을 항상 성원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셨는데 결과가 좋지 못해가지고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희 팀을 향해서 도와주신 분들 항상 잊지 않고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